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설팅 1팀의 조준석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3월이 벌써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쵸, 벌써 3월이 시작이 또 됐네요. 3월 6일이나 벌써 됐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저희 매달 아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 하면서도 지내다 보면 또 이렇게 시간도 금방 좀 가게 돼서 지금 이번 달 넘기고 또 하면은 또 5월에 또 긴 연휴 있고 하니까 그 전까지 파이팅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3월이다 보니까 슬슬 이제 봄맞이 준비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환절기 이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좀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춥잖아요, 날씨가. 많이 춥죠. 눈도 오고 이러는데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관절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슬 저희 옷차림이 좀 가벼워질 시기이기도 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새로 이제 봄옷을 장만해야겠다 하는 이제 니즈도 많으실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가장 또 바빠지는 업계가 또 패션 업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패션 업계 광고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의료업계는 어떻게 조금 광고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좀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옷은 정말 사도 옷장을 봐도 없잖아요. 그렇죠. 입을 게 없어요. 저도 맨날 보면 없거든요. 옷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좀 접하고 이쁘네 하고 많이 사고 이런 또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매체를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지금 의료업계도 이제 저희가 조금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좀 카테고리랑 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봤을 때 확실히 조금 이 트렌드라든지 이런 광고적인 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민감도가 좀 확실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이 비주얼적으로 이 노출되는 부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 변화나 이런 게 조금 체감이 확실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광고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를 좀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좀 거기 좀 변화에 조금 발맞춰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미디어 믹스도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도 좀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예산 분배를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매체 안에서도 또 다양한 광고 형식이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좀 조합해서 사용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오히려 브랜드나 아니면 브랜드 내에서 좀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크게 미디어 믹스로 본다면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이렇게 나누기보다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광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매체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 비주얼적인 이 소재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좀 카테고리다 보니까 메타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진짜 패션의 꽃 매체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하게도 이 메타라는 부분 안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모두 포함이 돼 있고요. 저도 저는 이렇게 좀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은 좀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특정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타그램 내에서 조금 많이 서치를 하시다가 좀 그쪽에 좀 바로 들어가서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저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이 확실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제 노출된다고 했었을 때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좀 여성 의류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남성 의류 쪽도 당연히 좀 니즈가 많겠지만은 확실히 이 남성 쪽이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뚜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정말 무신사나 29cm 같은 좀 대형 플랫폼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이 노출되는 부분,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그거를 이제 광고를 보고서 좀 바로 이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남성 쪽보다는 확실히 여성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인스타그램은 저희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이쁘네 하고 들어가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기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좀 심어주면 추후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걸 통해서 또 리타겟팅을 다시 하면서 광고를 좀 다르게 뭐 할인 문구라든지 프로모션을 지금 당장 진행 중이다라는 소재들로 다시금 리타겟팅으로 노출을 하면서 그때 좀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노출 인지도 목적으로도 전환을 목적으로도 메타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패션 업계 쪽에 저희 이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이제 리서치를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네이버가 가장 이 네이버 쇼핑 탭이 가장 높기는 하거든요, 매출 쪽에서. 근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유튜브 쪽이나 구매가 좀 확실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 상승세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용자 연령층에 따른 이제 좀 니즈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이제 브랜드가 좀 어느 쪽, 어느 연령대 아니면 어느 성별에 조금 좀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인지를 조금 먼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광고 진행하는 마케터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신 후에 이제 매체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가 있으면 저희 뭐 앞에서 좀 계속 예를 들었듯이 뭐 네이버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희? 네, 이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좀 구매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동적이다기보다 이렇게 점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다음에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메타로 조금씩 소재를 접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사기 때문에 특히 또 패션 업종이 많잖아요. 거기서 좀 더 확실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좀 확실히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패션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비주얼적인 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흔히 말씀드리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나 뭐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에 있어서 지금 브랜드 검색 공부는 어느 정도 조금 규모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당연히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뭐 가장 아이고 잠시만요.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 좀 사랑을 좀 되게 많이 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도 조금 지금 제 나이대에 있어서는 좀 잘 안 입게 되는 브랜드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확실히 20대 중에는 조금 열렬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제 커버낫인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팀에서도 커버낫 같은 경우에는 집행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성장을 많이 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커버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그냥 좀 일반형이 아닌 어느 정도 조금 그 위에 좀 등급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할인 부분이나 아니면 혜택 부분의 이벤트 부분에 조금 강조를 많이 한 것이 보이고, 여기서 신상품 그리고 저희 지금 대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뭐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이런 제품을 조금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구성을 잘 하신 것 같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파워링크 광고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각 이제 모든 이런 좀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진 이제 모든 플랫폼에 다 입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큐엘이나 뭐 패션몰이나 무신사 커버나 뭐 29cm 옵션, LF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또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특히 패션 업종은 무신사가 정말 큰 그렇죠.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다양하게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브랜드 검색 광고가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사실 자사몰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저런 플랫폼이 오히려 뭐 인지도나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다 따지고 광고주님께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자사몰에서 일어나는 전환이 가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브랜드 검색 광고로 최상단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꼭 플랫폼을 활용을 안 하시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지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류 같은 경우는 플랫폼 이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제안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걸 보면은 광고주분께서 어느 정도 이 원하시는 부분은 매출은 나오고 싶은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매출들을 점점 이 자사몰에 조금 계속 조금 옮겨가고 싶다라는 쪽에 좀 목표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이제 거의 좀 플랫폼 위주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정말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이 브랜드들을 한눈에 보기는 어렵고 그건 이제 사실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사실 이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거든요. 이런 서칭으로만은.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걸 입점을 했었을 때의 메리트와 저희 이제 이 자사몰에서만 운영을 하는 그 메리트를 좀 잘 저울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플랫폼 자체 초반에 이제 인지도가 없었을 때는 플랫폼 자체 조금 입점을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구매 전화 자체가 좀 중요한 당연히 카테고리고 사실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는 저희 이 소비자가 우리 어떤 제품에 니즈가 있고 어떤 제품을 조금 주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체크가 어려워요. 이 전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전환 모수가 가장 많아야 되고 그런 전환 모수를 활용하려면은 이 아무튼 플랫폼 자체를 이용을 하면 훨씬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뭐 자사몰로 아예 초반부터 기획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뭐 그 외에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외부 매체들을 당연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패션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비교를 많이 잘 해보시고 만약에 플랫폼을 입점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뭐 무신사, 굿세치 뭐 보시면 EQL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냥 모든 플랫폼에 다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각 플랫폼별 특성이 또 있어요. 그 특성을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플랫폼에 조금 입점을 딱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플랫폼에 정말 들어가서 처음에 인지도가 없을 때 다양한 브랜드들과 같이 노출되면서 또 막 이런 플랫폼들은 뭐 할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알리고 이걸 목적으로 좀 저희 브랜드 검색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서의 매출도 저희가 뭐 메타 광고를 통해 다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타 광고에서 협력 광고로 뭐 무신사, 쿠팡, 29cm 등등 원하는 곳에 저희가 뭐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랜딩을 하고 전환을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맞춤 타깃들을 활용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잠재 고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자체 제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공인비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에 제가 이제 업계분들의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 루아스 자체가 400% 이상이 사실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이 400%대까지부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지금 전략을 좀 잘 짜봐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력 광고를 진행하시는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월별 조금 어느 정도 일정을 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미리 마케터 분들과 좀 공유를 하시는 거를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진행을 쭉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협력 광고의 뭐 이런 저희가 중요한 부분인 뭐 이벤트 부분이나 아니면 프로모션 행사 같은 부분은 정말 특히나 무신사 29cm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하기에는 그걸 조금 당일에 알면은 좀 힘들어요. 그 전부터 이 정도 시기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구상을 해놓고 소재 같은 부분도 미리 조금 광고주분들과 조금 연락을 해서 좀 의논을 해서 그 사용한 소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트렌드에 좀 민감한 이런 카테고리에 민감한 부분의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제 월별로 이 일정 확인하시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도 항상 이제 뭐 직원이 굉장히 뭐 많은 이런 브랜드가 아닌 이상 체크가 힘드세요. 뭐 저 일례로 제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 이제 광고주분이 직접 뭐 제품 뭐 제작부터 제품 구상부터 아니면 뭐 우리 이제 플랫폼별 뭐 일정부터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이브 되는 부분도 소재 전달도 늦어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조금 프로모션 행사에 조금 진행하는 그 광고 자체도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리마인드를 드려요. 리마인드를 드리고 이때까지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조금 계속 진짜 조금 귀찮을 정도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 광고라는 게 이 돈을 써야 되고 특히나 이런 패션 업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정말 주요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이제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광고 진행을 놓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정말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까먹지 마시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겁이 나신다고 하시면은 뭐 마케터분들이랑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지금 진행하는 올영 세일 같은 경우도 뷰티 브랜드들은 모두 다 몇 주 전부터 세팅을 하고 다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무신사 29cm 이런 데도 크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희도 다 광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놓치지 않고 좀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딱 그때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뭐 신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날 세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그 기간에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더 원활하게 광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쭉 이제 뭐 목표를 결국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뭐 최종 목표는 당연히 만약에 플랫폼의 주요로 이제 매출이 난다고 하면은 그 매출 자체를 자산으로 옮긴다라는 부분이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좀 많이 여쭤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략 자체를 좀 단기로 절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태 지금 이 많은 매출이 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뭐 여태 좀 쌓아온 브랜드 플랫폼 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뭐 그 이런 무신사나 이런 29cm 같은 경우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 브랜드들을 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 배제하면서 이제 그 매출 자체를 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체 자체도 사실 메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협력 광고에 관한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큰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메타를 말씀드리는 거지 메타가 정말 다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조금 요새 생각을 하고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CRM 마케팅이라고 하죠. 저희 내부 마케팅에 관한 부분을 조금 진행을 조금 장기적으로 해 보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 자체가 이 자사몰로만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커야 되고 그 말인즉슨 브랜드의 자사몰 자체의 유입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새 방법은 뭐 CRM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저희 브랜드 내 회원 가입을 좀 많이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면 뭐 채널에 친구 추가가 있겠죠. 이 부분 꾸준히 좀 진행을 해서 뭐 할인이나 우리가 뭐 특별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CRM 뭐 메시지 같은 부분을 계속 발송을 하고 전송을 하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있다, 뭐 우리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계속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노출이 계속 꾸준히 되고 이 프로모션 어떤 기획전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 매체사랑 이
플랫폼 내에 좀 담당자랑 좀 계속 소통을 통해 가지고 노출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사몰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력 광고를 하게 되면 효율은 좋으나 마진율이 너무 떨어져서 자사 쇼핑몰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막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협력 광고 효율은 당연히 이제 일반 자사몰 광고보다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모션이나 이런 할인 행사 부분 자체에서 조금 자사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높고 이런 쿠폰 발행 같은 부분도 할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소재로 노출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자사 쇼핑몰로 조금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채널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채널을 조금 다양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메타가 답은 아니에요. 메타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메타에 담긴 이 데이터나 저희 뭐 아마 조금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 호스팅사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런 좀 대형 호스팅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호스팅사 자체 내에서 이 데이터 부분을 조금 연결 자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나 이제 노출이나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되는지 어떤 제품이 조금 선호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이 내부적으로 CRM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 이제 매체들이 있겠죠. 뭐 차라리 노출량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쇼핑 컨텐츠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뭐 다른 네트워크 지면을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좀 이전 집행 데이터가 없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투자, 좀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새로운 매체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새로 시작하신다고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매체 선택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의류 업종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시장에서 좀 더 브랜드를 알려야 자사 쇼핑몰을 검색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그 쇼핑몰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서도 뭐 전환율은 적지만 그래도 초반에 인지도랑 노출량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쇼핑박스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 특히 의류 업종이 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특가나 좀 자극적인 글들을 많이 써서 클릭률은 적어도 노출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클릭률이면 저희가 쌓이는 모수는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모수를 가지고 메타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리타게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전환이 없다라고 매체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노출량, 인지도를 가져가고 모수를 쌓는 거를 먼저 목표를 두고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 여쭤보시는 게 뭐 협력 광고에서 자사몰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 당장의 매출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가 힘드신 거는 저희도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이 브랜드 자체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자사몰이 위주가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 뭐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이제 플랫폼에 좀 집중을 하시지 마라라는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을 살짝은 폭이 내려놓되 다른 매체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쇼핑박스 영역은 선착순, 입출순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쇼핑박스나 뭐 트렌드픽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입찰을 들어가고 노출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이제 뭐 9시 땡, 10시 땡 하고 입찰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좀 크다 보니까 마케터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계셔서 저희가 다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그에 맞게끔 저희가 원하는 구자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최저 입찰가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선에서 들어가면 저희가 구자 확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최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광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패션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여러 광고들을 찾다 보니 네트워크 배너 쪽도 있더라고요. 현생 업체다 보니 고민이 되네요. 네트워크 배너 효율 괜찮을까요? 네트워크 배너가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패션 업종이랑 좀 잘 맞는 네트워크 배너도 하나가 있습니다. 에디라고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뉴스 지면에 다른 네트워크 배너처럼 뉴스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 뭐 막 연예인이라든지 인물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공항 패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날 때 그 위에 상단에 뭐 하단에 같이 노출이 됩니다. 비슷한 옷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비슷한데 가격도 저렴하다, 그럼 구매까지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뭐 인지도 쌓기나 모수 활용으로는 네트워크 배너 쪽도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근데 사실 네트워크 배너는 조금 어느 정도 뭐 노출을 위주로 하는 뭐 맞아요. 이런 ADN이나 이런 부분 네트워크 배너도 있겠지만은 이런 조금 좀 제품 자체 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좀 특이성이 좀 가진 이런 AI 같은 이런 네트워크 배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잘 어느 정도 이런 매체가 좀 잘 맞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항상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생업체라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조금 지금 테스트 자체를 최대한 여러 매체를 좀 많이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례로 조금 ADAI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진행을 해봤고 했지만은 평소에는 생각보다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조금 볼륨 자체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건 결국에는 CPC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품이 맞고,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클릭할 수 있는 좀 니즈가 있어야지 이게 예산 자체가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 시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부스팅 목적으로 조금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게, 만약 저희 브랜드 제품들이 플랫폼 내에 조금 입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희 자사몰에 결국에는 이 ADAI 같은 경우는 좀 매칭이 될 거란 말이죠. 자사몰로 유입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사몰 제품이 지금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 제품들의 가격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은품 면에서나 어느 부분에 좀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어떤 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검색을 했었을 때 좀 더 싼 제품, 아니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조금 더 뭐 품질이 좋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일한 제품을 자사몰이랑 이제 동시에 판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당연히 이제 할인율이랑 쿠폰 자체를 많이 먹일 수 있는 플랫폼 자체 내에서 판매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자사몰 내에서만 조금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뭐 익스클루시브 뭐 제품을 따로 이제 발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많이 드렸는데, 여성, 남성 패션 업종 살아남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매체들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패션 업종이다 보니 다양한 플랫폼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드린 뭐 쇼핑버스나 메타, 뭐 네이버 안에서의 다른 구자, 뭐 네트워크 배너 등등 좀 다양하게 있어서 현재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다 컨설팅 도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밖에도 앞에 이제 마케터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컨설팅 1팀의 조준석 마케터였고요. 네, 김예아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